테슬라, 기가팩토리 베를린 주당 생산량 1000대 달성. 테슬라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주당 모델 Y 생산량이 1000대를 돌파했다고 일렉트렉이 보도했다. 지난 3월 기가팩토리 베를린이 가동된 이래 4월 말까지 주당 1000대의 생산량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6월 중순에야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테슬라의 생산량 목표 달성 지연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서는 결코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생산량이 만약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연간 5만 대의 자동차 생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테슬라는 직원의 10%를 해고한다고 발표했지만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채용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생산량을 늘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정이 도장 작업인 만큼 직원 채용을 늘려 이 부분의 병목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가팩토리 베를린은 현재 217셀 배터리를 생산 중인 상황에서 향후 468셀 생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니콜라, 수소전지 수요 급증 소식에 8% 폭등.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나스닥이 상승하고 수소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 주가가 8% 이상 폭등했다. 니콜라는 17일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8.19% 급등한 5.68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니콜라가 폭등한 것은 일단 전일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나스닥이 1.43% 상승하는 등 기술주 저가 매수세가 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수소전지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가 폭등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기업 분석업체인 테크노나비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수소전지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23.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콜라는 수소전지에 기반한 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니콜라의 주가가 폭등한 것으로 보인다. 루시드, 주가 회복은 생산 증가 속도와 품질 차별화. 루시드는 주가가 연초 대비 5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는 2021년 10월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 루시드 에어를 출시했다. 루시드 에어의 2021년 인도량은 125대였고 2022년 1분기 360대, 4월에는 300대를 추가로 인도하여 4월 말 기준 총 인도량은 785대이다. 루시드는 올해 연간 생산량 목표를 기존 2만 대에서 1만 2천 대에서 1만 4천 대로 하향했는데 이는 공급망 차질과 물류 대란 등의 영향이다. 동사의 현재 생산 능력은 애리조나 공장의 3만 4천 대 규모인데 증설을 통해 2023년까지 연산 9만 대 이후 연산 35만 대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연산 15만 5천 대 규모의 공장도 건설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포함하면 장기적으로는 연산 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루시드는 54달러억의 현금을 보유 중이고 5만 대의 예약 대수를 확보하고 있어 생산 실적 저조가 단기 경영 악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주가 회복은 생산 판매량의 증가 속도와 품질 차별화에 연동되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자율주행차 아폴로, 택시보다 저렴하게. 중국 최고급 자동차 훔치에 올라 운전석 등에 부착된 태블릿 PC에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자 차가 스스로 시동을 걸고 출발한다. 운전석에 사람이 있지만 핸들과 브레이크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전방만 응시하고 있다. 과속 방지턱이 보이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서는 입력된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핸들을 돌린다. 전방에 오토바이가 나타났으나 차량에 설치된 레이더와 센서가 이미 오토바이의 등장을 예상했기에 속도를 줄인 상태다. 도로 상황, 차량 경로, 주변 상황 등 운행 중 벌어지는 모든 모습은 핸들 오른쪽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일 오후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이자 인공지능 강자인 바이두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자율주행차 아폴로의 승차감은 부드러웠다. 전기차의 정숙함 속에서 베테랑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앉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안전요원의 태블릿 PC 터치 한 번으로 주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버스도 버스 특유의 흔들림이 느껴졌지만 운전석이 없다는 점은 인상적이었다. 중국은 자율주행 시장의 선진국보다 늦게 뛰어들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로보택시로 불리는 아폴로 무인택시가 베이징 외곽 이장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했고 현재는 120대가 일반 택시처럼 운행하고 있다. 요금은 한국의 중형택시 수준이다. 로보택시의 실시간 이동 상황은 중앙통제센터 역할을 하는 아폴로파크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지만 3에서 4년 안에 안전요원이 없는 진정한 자율주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바이두 측은 기대하고 있다. 바이두의 목표는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아폴로 6세대 모델 출시를 계기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출시된 최신형 모델인 아폴로 5세대의 가격은 48만 위안 수준이다. 바이두 관계자는 6세대 모델은 안전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5세대 모델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량의 단가를 낮춰 기존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와 상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바이두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요원이 탑승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완전 무인화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데이터는 수집만 할 뿐 통계를 내는 데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니오 3천만 원대 전기차 생산 준비. 중국 니오가 지난해 공표했던 중저 가형 브랜드 신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언론 IT지자에 따르면 니오의 리빈 회장은 니오가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대중시장에 진입할 것이며 이 브랜드는 미드라이엔드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날 리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신규 브랜드 차종을 위해 니오는 이미 허페이 소재 신차오 공장 2기 협약을 마친 상태다. 판매가는 20만 위안 수준이며 연 50만 대가량 생산될 전망이다. 리 회장은 이 신규 브랜드가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대비 판매가가 10% 낮을 것이라며 교체형 배터리 버전의 모델 3, 교체형 배터리 버전의 모델 Y가 테슬라 대비 10% 저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니오의 ES8이 50만 위안을 넘고 ET7 역시 44만 8천 위안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 대비 크게 낮아진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니오가 이날 발표한 SUV ES7 모델 가격도 46만 8천 위안부터 시작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신규 중저가 브랜드 차량 모델은 2024년 하반기 인도되며 차세대 NT 3.0 기술을 탑재하게 된다. 가격은 20에서 30만 위안대이며 배터리 교체 아키텍처를 보유하고 니오의 자체 배터리를 탑재한다. 니오는 이 같은 중저가형 모델 출시 계획을 지난해 8월 선포한 바 있으며 이날 구체적으로 생산 계획과 가격대 등을 공개한 셈이다.